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이죠. 하나 자산운용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중섭 과장님의 자산운용사에서 바라본 NFT 시장이라는 주제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 마지막 세션을 맡아서 굉장히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에서 이제 다른 연사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 이제 차별화된 정보를 어떻게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전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질 때인 것 같은데 빨리 이제 정보를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게 좀 전달을 하고 다 같이 이제 좀 휴식 타임을 갖는 또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제를 좀 자산운용사에서 바라본 NFT 시장이라고 좀 한정져서 지어봤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제 은행에서 오신 분도 있고 증권사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운용사 고객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운용사 차원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비단 뭐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광의의 좀 의미인데 그 안에서 요새 되게 테마가 되고 있는 NFT가 어떤 좀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NFT의 정의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연사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대체 불가능형 토큰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와는 달리 어떤 상호 등가 교환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장표를 보시면 이제 주요한 NFT를 이제 랭킹을 한번 뽑아본 겁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뽑아봤는데 다양한 이제 분야가 있어요. 예컨대 이제 예술품 쪽 분야도 있고 수집품 분야도 있고 뭐 게임과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유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 기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블록체인 중에서 NFT의 어떤 지배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ERC7이라는 어떤 이더리움 토큰 스탠다드가 NFT의 표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앞서 그라운드 엑스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또 메인넷 블록체인들, 예컨대 솔라나라든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든지 또 아니면 NFT에 특화된 블록체인인 플로우, 또 오전에 나왔던 이제 그라운드 엑스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클레이튼 같은 경우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들이 나오면서 지금 군웅할 것 시대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 시장이 이렇게 핫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지표에서 NFT 시장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번 년 들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NFT 구매자라든지 판매자, 활성화 지갑, 그리고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 일종의 거래소 역할을 하는 그런 마켓플레이스의 거래량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상반기 들어서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이제 수백 배까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FT 시장이 성장을 하고 또 NFT 가격이 또 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은 이제 생태계 참여자들이 이 시장에 몰려들면서 이 네트워크 효과를 키워나가고 있는 현재 양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장표를 조금 이제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 생태계를 나타내는 장표인데 가장 밑에는 이제 NFT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블록체인 메인넷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클레이튼, 뭐 테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등등등이 있고요. 이 위에 이제 다양한 NFT의 뭐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NFT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크립토 네이티브한 그런 회사 혹은 프로젝트들입니다. 예컨대 뭐 다양한 테마에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예술품, 수집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또 이것들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이런 이제 이코시스템이 형성이 돼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레거시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어떤 대기업들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메타버스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 메타로 바꿨죠. 그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제페토, 아니면 패션 명품 쪽 같은 경우는 뭐 돌체앤가바나나, 루이비통 등등등, 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미르4로 유명한 위메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기사가 나왔죠. 또 하이브 그 BTS 소속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제 업비트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랑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고 NFT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기존에 비즈니스 하고 있던 이제 기업들뿐만 아니라 또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라인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회사들, 또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그 이제 VIP들을 이제 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했던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그런 예술품 및 수집품, 이런 회사들이 NFT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을 하고 이 시장에 되게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현상을 보면서 되게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난 몇 년간 제가 이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기존에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출한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뭐 비트코인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더리움, 또 뭐 디파이, 다양한 테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대기업들이 NFT 시장만큼 이렇게 또 포괄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태계에서는 서로 상호 경쟁을 하고 또 협력도 하면서 지분 투자도 하고 제휴도 맺고 아니면 관련된 자체 솔루션을 출시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되게 그 크립토 네이티브한 프로젝트들과 또 기존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대기업들, 그리고 이거를 기술적으로 또 지원하는 블록체인 메인넷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유즈 케이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아트 쪽 같은 경우 이제 오전에 그 그라운드엑스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플이라는 아티스트가 이 그림을 약 한 800억 정도에 팔아서 되게 화제가 됐었고요. 이제 수집품 같은 경우 이게 지금 현재 NFT 시장에서 저는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NFT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저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가 있냐 없냐,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 있냐,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채롭고 또 자발적으로 이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그 NFT의 가치를 많이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NFT 이제 수집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 이 커뮤니티 파워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 세그먼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 크립토펑크라는 프로젝트는 2017년에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거의 이제 NFT계의 원조, NFT계의 약간 비트코인으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개밖에 이 픽셀 이미지가 없고 이것들이 이제 고가의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비싼 제품들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는 수준의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단순히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뿐만 아니라 뭐 소더비나 크리스티라든지 이런 전통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이런 이제 크립토펑크를 판매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제 게임인데요. 게임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괄목할 만한 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은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으로 그 AXS라는 이제 자체 가상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플레이 투 원, 그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게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컨대 이제 이게 동남아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보면은 월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면은 뭐 기대 수익이 많게는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코로나로 이제 좀 경제적 타격을 입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임금이 낮은 그 저개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을 되게 플레이할 유인이 상당히 많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그 여의도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위메이드가 출시한 미르4 같은 경우도 이런 NFT 그리고 플레이 투 원 모델을 도입해서 자체 위미스라는 토큰을 발행했고 이걸 게임에 적용을 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또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주변에서도 이제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 게임에서도 이 NFT가 적용이 되어서 플레이 투 원 모델에서 되게 활용될 잠재력이 많아 보인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이제 공식화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뭐 하이브가 또 두나무랑 전략적 제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기존의 커뮤니티가 되게 강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팬과 어떤 아티스트의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돈독한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를 최대한 이제 수익화를 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NFT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 처사인 것 같고 예컨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나중에 BTS 콘서트 티켓을 NFT화해서 이걸 넘버링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넘버링에 어떤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특정한 넘버링의 NFT 티켓은 또 고가의 거래가 된다든지, 그리고 또 그 고가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뭐 BTS가 좀 더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이쪽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스포츠 같은 경우도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구단을 지원하는지, 근데 내가 어떤 축구팀을 지원하는지, 내가 어떤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지, 어떤 농구 선수를 좋아하는지, 이런 이제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NFT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합리적인 그런 처사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왼쪽 같은 경우는 NBA 탑샷이라고 이제 그 NBA의 유명 선수들의 그런 플레이 영상들을 디지털 카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레어라는 축구 NFT 트레이딩 카드 게임입니다. 예컨대 이제 오프라인에서 축구 선수의 어떤 그런 활동 이력이 이 카드에 업데이트가 되고, 또 유저들은 이거를 또 거래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스포츠도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 명품도 마찬가지죠. 패션 명품도 커뮤니티를 보유한 그런 산업이죠. 예컨대 뭐 샤넬백을 산다든지 에르메스 백을 산다든지 할 때 고객들이 이제 줄을 서서라도 기꺼이 그걸 이제 사고 싶어하는 그런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션 명품 쪽에서도 당연히 NFT를 이제 활용해서 이것저것 비즈니스를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요새 핫한 메타버스인데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앞에서 제가 열거한 그런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이 미래에는 이 메타버스로 궁극적으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크립토 네이티브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이제 디센트럴랜드라는 곳이랑 샌드박스라는 곳인데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엊그제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1,000억이 넘는 수준의 이제 투자금을 유치를 했는데, 비단 이 크립토 네이티브한 이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도 이제 메타버스에 올인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네이버도 제페토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은 산업이 이제 합종 연행을 거듭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에서는 제가 이제 좀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게 태동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점과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내재 가치 논쟁인데요. 이게 가치가 있어? 라는 이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비유를 하자면은 NFT의 현재 지금 수준은 한 10년 전 비트코인 정도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월가에서도 또 ETF 상품도 나오고, 전통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일종의 대체 자산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자리매김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10년 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이게 일종의 그 개발자들의 일종의 장난감 같은 거였고, 이게 이제 가치가 있냐 없냐 뭐 이제 이런 논쟁도 거의 안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조금 이제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현재 NFT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왼쪽을 보면 이더락이라는 그 NFT가 있어요. 이게 비싸게 팔린 거는 이제 10억이 넘게 팔렸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뭐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제 10억을 넘게 지불할 이제 의사가 있냐라고 말하면 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관련한 시장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커뮤니티만 있다면 어떤 특정한 디지털 재화가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트인 것 같아요. 오른쪽 그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제 미술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한 100년 전에 마르셀 디상이라는 이제 예술가가 그 그러니까 소변기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출품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게 예술이냐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고 굉장히 좀 선구적인 시도를 했던 그런 예술 실험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지금은 이런 뭐 이더락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크립토펑크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NFT를 이해를 못하고, 여기에 누가 돈을 주겠어, 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후세는 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내재 가치 논쟁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감루를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이제 좀 객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게 많은데요. 예컨대 NFT 시장이 어떤 IP를 가진 사람 혹은 어떤 그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든 사람의 허가를 받지 않고 NFT를 발행, 그러니까 민팅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NFT를 발행하고 판매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제 제가 왼쪽을 보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NFT고요. 도사클이라는 오리지널 NFT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제 위조한 가품입니다. 가짜 NFT고 물론 뭐 블록체인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여기 다 들어가서 이 블록 기록들을 이제 조회를 해보면은 이게 누구한테 민팅이 됐고 매매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이런 게 다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가품에 노출될 리스크가 되게 크고 사기를 당할 리스크가 큰데 현재로서는 이제 NFT 시장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이제 자체적인 검열 장치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이제 verified 검증이 됐다라는 이제 배지를 달아주는데 이 배지가 붙은 NFT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사람의 판매 내역이라든지 이 사람의 레퓨테이션이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이건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상품이다라고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도 그때도 되게 이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컨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게 수백조 회사가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타오바오 서비스를 런칭을 했을 때 그 짝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되게 문제를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를 겪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제 검열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이 자체 플랫폼의 어떤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된 건데 그런 알리바바도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NFT 시장이 겪고 있는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NFT를 활용해서 뭐 불법 증여를 한다든지 뭐 탈세를 한다든지 자금 세탁을 한다든지 한다는 뭐 주장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이 한 10년 전 겪었던 그 문제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NFT로 거래가 되게 되면 이게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남습니다. 이게 공개형 장부에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가는지 다 보여요. 이게 나중에 KYC나 AML 같은 걸 더 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게 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려를 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자산운용사에서 어떻게 NFT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항상 이제 그 자산운용사가 하는 역할이 그 투자가 이제 필수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좀 자산 증식을 하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이제 프로덕트를 취급하면서 어떤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거대한 그 기술의 변화에 이제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컨대 저희 뭐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는 상품 같은 경우에 기술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인구 사회 이러한 이제 변화들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향후에 두 자릿수 성장이 10년간 유지가 되는 이 상품, 이 테마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뭐 AI, 로보틱스, EV 이런 테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이나 NFT가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NFT 시장이 한계가 많은 건 사실이고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이게 수십 배, 수백 배 성장을 했는데 향후 10년, 20년 지속 가능하게 더블 디짓 그 두 자릿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게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그 위험과 기대 수익의 그 프로파일이 다 다를 텐데 가장 위험하고 가장 기대 수익이 높은 거는 NFT를 직접 구매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위험하고 그 다음으로 덜 이제 위험하고 덜 기대 수익이 나오는 거는 이 NFT의 어떤 기술적인 그 지원을 하는 그 메인넷 블록체인 코인을 사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주식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펀드, ETF 같은 걸 이제 사는 게 될 텐데 마지막이 위험도가 제일 그나마 낮고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 수익도 낮지만 이렇게 좀 태동하는 산업에서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런 펀드나 ETF 같은 것도 유용한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는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장을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